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50탄 제40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아니죠.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2. 그릇이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아닙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아니죠. 텔레비전을 끄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하여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36번의 정답은 2번. 그릇이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7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아닙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아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턱을 들어 아닙니다. 턱을 당기는 자세로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맞습니다. 37번의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38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아니죠.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가루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아닙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주스 아니죠? 물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무침 주사기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말합니다. 약이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아니죠? 먹다 남은 가루약은 버린다. 38번의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아래로 아닙니다.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아니죠? 색이 변한 약물은 버린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아닙니다.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손으로 하면 안 되죠? 생리식염수 솜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맞습니다. 39번의 정답은 5번.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40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아니죠?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한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상온이 그늘진 곳. 약물은 상온이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넣는다. 하루 동안 아닙니다.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맞습니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후 하방 아니죠? 후 상방.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40번의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41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아니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반대로 됐죠?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한 커튼과 스크린을 제거한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높인다 아니죠? 낮춘다.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춘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호띠불로 덮어준다. 반대로 됐습니다.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1번의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42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아니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아닙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아니죠?
눈높이에 맞추어. 눈높이에 맞추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맞습니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2번의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아니죠? 등받이가 있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게 아닙니다. 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변기 손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손.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반대쪽인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 변기 손잡이를 오른쪽 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죠? 맞습니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은 왼쪽이지요? 왼쪽.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을 지지해준다. 43번의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4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죠?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유치도뇨관이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합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아니고요.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불편감이 있다 그랬죠?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관련 없고요.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관련 없습니다. 45번의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2. 치약이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한 번만 아니죠? 여러 번 헹군다.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아닙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아닙니다. 칫솔이 두툼하게 올린 치약은 치아 사이에 닿지 않는다. 따라서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한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46번의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손톱 아니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맞습니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반대로 됐죠?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한다. 자연건조 아닙니다.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아니죠?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7번의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48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음부 세척의 필요성을
세척이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관련 없습니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아니죠?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법이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아니죠? 48번의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4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란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용하는 세정제를 말합니다.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물 아니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린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아니죠?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아닙니다. 거품이 나도록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맞습니다. 49번의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는다.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아니죠?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목욕을 피한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불편한 쪽 손 아닙니다.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맞습니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발끝 아니죠? 손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50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첫 번째, 울퉁불퉁한 길. 울퉁불퉁한 길.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턱이나 도로턱을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아닙니다.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아니고요.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아닙니다.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울퉁불퉁한 길 맞고요.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이나 도로턱을 오를 때 맞습니다.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아닙니다. 51번의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첫 번째, 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두 번째, 나.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세 번째,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네 번째,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등과 어깨, 반대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52번의 정답은 2번. 가나 다 마라. (53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입니다. 허리.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지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 불편한 쪽은 지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따라서 B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입니다. 53번의 정답은 2번. A는 허리, B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첫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두 번째,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세 번째, 한쪽 발로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네 번째,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54번의 정답은 4번.
나가라 담아.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머리 쪽 아니죠?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바로 옆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는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가장자리 아니죠?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아닙니다. 2인 이상이 힘을 합쳐 들어올린 후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맞습니다. 55번의 정답은 5번.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그림은 지팡이지요. 지팡이.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2번은 이동변기입니다. 이동변기.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품목. 3번 그림은 목욕의자입니다. 목욕의자. 구입 품목이죠. 구입 품목. 4번 그림은 전동침대, 전동침대 또는 수동침대이죠. 수동침대. 대여 품목입니다. 대여. 5번 그림은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품목. 질문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품목을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전동침대 혹은 수동침대. (5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요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하부 복통, 배뇨통,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소변색이 변화, 소변색이 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심하게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가려움증이죠. 가려움증,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 통증, 옆구리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간혹 설사가 있습니다. 1번 옆구리 부위 통증,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2.
요도 분비물 감소 아니죠? 증가. 3. 일일 소변량 증가 관련 없고요. 4. 둔부 욕창 관련 없습니다. 5. 느린 맥박 아니고요. 57번의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 58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아니죠?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둔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빗물바지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둔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열면 안 되죠? 모두 닫고 잠근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질문은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을 묻고 있죠.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끄면 안 되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58번의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59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아니죠?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치운다. 보행 시 발에 걸기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끈다 아니죠? 켠다.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며 LED 등이 밝은 조명으로 교체한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아닙니다.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아니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치운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맞습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한다. 59번의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60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맞습니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반대로 됐죠? 과일 통조림 대신 생과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비타민 D 아닙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많이 하면 안 되죠? 가급적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닙니다.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물 하루 8잔 이상을 마신다. 60번의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다림질 표시기호입니다. 그림에서 물결 모양은 원단 위에 천을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라고 적혀 있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다림질한다.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물을 뿌리고 아닙니다. 2.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아니죠?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원단 위에 천을 덮고 맞습니다.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 한다. 드라이 클리닝 아니죠? 5. 염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아닙니다. 드라이 클리닝 한다. 아니고요. 61번의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62번)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아닙니다.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게 한다. 천천히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돕는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맞습니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옆자리에 앉게 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승차를 지원하되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아니죠?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운다. 62번의 정답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 놓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한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반대로 됐습니다. 2층보다는 1층에 방을 배정한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과일 모양의 자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아니죠? 매트를 깔아놓지 않는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는다. 63번의 정답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6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소?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적절한 반응이지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침해 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웃으면 대상자가 상처를 입으므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반복적 질문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64번의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65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침해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하므로 하지 않는다.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맞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침해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혼란스러워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65번의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66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아니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배회 예방을 위해 현관이나 출입문에 벨을 달아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아니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66번의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67번) 침해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맞습니다. 침실의 온도와 소음 조절, 적합한 침구 마련 등으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녹차 아니죠?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조명을 밝게 하면 안 되겠죠?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아닙니다.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고강도 아니죠?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67번의 정답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환각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죠.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68번의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아니죠? 온화하게 이해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죠?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닙니다.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맞습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적절하지 않죠?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69번의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아니죠?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아닙니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70번의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 진압력까지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1. 순발력 아닙니다. 2. 계산력 아니고요. 3. 진압력 맞습니다.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죠. 질문에서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묻고 있죠.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죠. 언어 능력,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진압력 정답이고요. 4. 통제력 아닙니다. 5. 지구력 아니고요. 71번의 정답은 3번 진압력.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반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대상자는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이런 말을 귀찮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라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감 반응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공감 반응 아니죠?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공감 반응 아닙니다.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공감 반응 아니고요. 72번의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73번) 제가 대상자가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꾸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행동, 나에게 미친 영향, 그에 따른 느낌, 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대상자의 행동만 들어가 있죠? 나 전달법 아니고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3. 자꾸 전화하시니 대상자의 행동이죠?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나 전달법 아니고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실까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나 전달법 아니죠?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대상자의 행동입니다. 제 일을 못해서 나에게 미친 영향이죠? 힘이 드네요. 그에 따른 느낌입니다.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바람입니다. 나 전달법 맞습니다. 73번의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한다. 따라서 시각장애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할 수 없겠죠. 2. 언어장애 대상자. 맞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2번. 3. 보행장애 대상자 아니고요. 4. 진압력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74번의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 75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난청이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대상자 옆에서 아니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작게 아니고요. 조용하게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꿔 말한다. 아닙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4. 보청기의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아니죠?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맞습니다. 75번의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어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치매 대상자에게 해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76번의 정답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입니다.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죠. 따라서 아니고요.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아닙니다. 4. 옷이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아니죠?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맞습니다.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77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78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화상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맞습니다.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아니죠?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마른 휴지 아니고요. 깨끗한 물수건입니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이 감염을 예방한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아니죠?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이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이 감염을 예방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치약 안됩니다.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이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된다. 78번의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첫 번째, 전원을 켠다. 전원 켜기. 두 번째, 패드를 부착한다. 패드 부착.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심장 리듬 분석. 네 번째,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제세동 시행. 다섯 번째,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 압박. 79번의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안되죠?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요양보호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맞습니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아닙니다. 100에서 120회,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3cm 아닙니다. 약 5cm, 약 5cm. 가슴이 약 5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이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70대 30 아니고요. 50대 50. 압박대 이완이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한다. 80번의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1탄 제40회 기출문제 분석 필기 오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